침샘이랑 눈물샘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요.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지는 양, 타액이 나오는 양 검사를 해서 타액 양이 너무 적다 그러면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을 하거든요. 검사를 통해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타액이 되게 부족한 구강건조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침이 부족해서 입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인데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몸 안에 병균이 들어왔다, 세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세포 중에 그 병균에 쉽게 얘기하면 스티커를 붙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공격은 하지 않고 병균이다, 세균이다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고 가면은 공격하는 세포들이 와서 걔네들을 공격을 해요. 그런 식으로 면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아이들이 밖에서 들어온 병균이 아닌데 원래 내 몸에 있었던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공격하는 세포들이 와서 원래 있었던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원인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아요. 면역 체계를 다 멈출 수도 없고 치료가 되게 힘든 질환 중에 하나인데 피부병 중에서도 아토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고 건선 이런 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 쇼그렌 증후군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데 쇼그렌 증후군은 자기 몸 안에 원래 있었던 침샘이랑 눈물샘을 공격을 해요. 침샘 중에서도 막하선, 이하선, 설하선 침샘이 요 주변에 있는 침을 만드는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주머니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주머니에서 침을 만들어서 상수도처럼 파이프가 있고 그 도관을 통해서 침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인데 눈물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눈물샘이 있으면 여기서 눈물이 만들어져서 관을 타고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침샘이랑 눈물샘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요. 다른 기관은 전혀 공격하지 않고 딱 거기만 공격하는 네. 거예요? 쇼그렌 증후군이 치아 건강과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쇼그렌 증후군을 정의를 내리는 게 조금 애매한데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지는 양, 타액이 나오는 양 검사를 해서 타액 양이 너무 적다 그러면 쇼그렌 증후군을 의심을 하거든요. 딱 쇼그렌 증후군이다 아니다 라기보다는 침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검사를 통해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타액이 되게 부족한 구강건조증 환자들이 많거든요. 구강건조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명칭 자체는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구강건조증, 침이 부족하다. 침이 부족해서 입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침의 역할이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입 안에 물이 없고 침이 없으면 음식물이 끼어도 흐르질 못해요. 한 곳에 계속 정착이 되고 그럼 그곳에 충치가 많이 생기고 그게 잇몸 쪽에 정착이 되면 치주 질환을 유발하고 침이 없으면 자정작용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입안에 병균이나 세균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게 돼요. 밤에 잇몸에 있는 세균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이 없으니까, 침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 상태가 하루 종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강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충치가 되게 잘 생겨요. 연세가 드시면 잇몸에 염증이 굉장히 잘 생겨요.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면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염증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양치질을 하기에도 잇몸이 너무 아파요. 마른 잇몸을 계속 양치질을 하면은 아프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건 구강건조증에 대한 명확한 치료가 없어요. 침샘을 만들어줘서 먹는 약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1년 360을 먹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은 언제 안 좋아지는지 모르고 이러다가도 또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 갑자기? 네.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쇼그렌 증후군이 걸리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구강건조증 환자분들한테 임플란트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가 되게 어렵고 세균이 잘 침착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굉장히 잘 생겨요. 보통 환자분 염증 생기는 게 20%다 하면은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은 한 50% 정도. 잇몸도 너무 딱딱하니까 말라 있으니까 양치질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관리 방법이나 조금 더 차별성이 좀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습한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을 최대한 많이 드셔야 되고 뭐 인공 타액이나 스프레이 통해서도 방법이 있고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고 레몬즙 이런 신음식을 먹어도 침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임플란트를 안 하신 분인데 이 증후군에 걸리셨어요.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서 구강건조증이 제한을 하는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 관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관리할 때 일단은 양치질 최대한 자주. 보통 임플란트 환자분들 같은 건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체크를 하고 스케일링을 하고 청소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구강건조증 환자분들 같은 거는 그 텀을 3개월 아니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오셔서 체크 받으시고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입이 마르면 입술, 구각 부위에도 상처가 많이 나면서 점막도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 말라요. 침을 계속 묻히려고
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방교합처럼 돼서 입으로 숨을 많이 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턱관절에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 치열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인 건 보통 구강 건조증은 아주 젊은 친구들한테는 잘 생기지 않고요. 40대, 50대 이후에. 늦은 나이에 좀 생기네요. 네, 실제로 진료 보시다가 이 증후군을 발견하셨던 적도 있으세요? 많죠. 쇼그렌 증후군이다, 아니다 라고 사실 진단을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자분께서 타액의 양이 부족하다, 충분하다. 치과에서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타액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양치질도 열심히 하시고 음식물도 안 껴져 있고 잇몸에 염증도 없는데 아프다, 따끔따끔거린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입안이요? 혀도 마르면 아파요.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은 매운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보통 하는 게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을 매운맛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통증이 혀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은 매운 음식 드시면 통증이 진짜 오래 가세요. 한국 음식 중에 안 매운 게 없어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입술을 내름내름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줘야겠네요.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은 구취도 좀 있으세요. 침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청소가 잘 안 돼요. 입에서 냄새도 좀 나시고 틀니 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틀니가 쉽게 얘기하면 말을 탈 때 쓰는 안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잇몸과 틀니를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타액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타액이 없으면 붙어있지 못해요. 계속 움직임이 생기고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마다 상처가 계속 나기 때문에 틀니 쓰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은 자기 치아 유지해서 관리해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시게 되면 틀니보다는 임플란트 하시는 게 나으세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인데 임플란트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구강건조증 혹은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시다고 해서 임플란트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잘 치료 받으시고 그 이후에 구강 건강, 양치질 열심히 하셔서 유지하시는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면 치아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어요. 구강 건조증 환자분들은 충치가 잘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소를 이용해서 치아를 계속 코팅해주는 게 중요해요. 음식물이 끼더라도 거기에 침착되는 게 아니라 좀 빠져나갈 수 있게 불소를 계속 도포를 해주고 예방치료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충치를 좀 예방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침이 너무 많으면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침이 많으면 치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침 안에 치석을 만드는 무기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침이 적으신 분들보다는 치석이 잘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침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도 부치가 나거나 잇몸에 염증을 좀 유발할 수 있어요. 항상 흐르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양치질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침이 적은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베스트 치과 어디든가 훈남이 원장님 반짝 웃음 치아 걱정 안